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교회 봉사단이 미얀마와 함께하는 1차 기도회를 열어 미얀마 민주화와 군부 폭정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7주 동안 탄소 중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의식주 등 7가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사회적 보호장치 없이 시설을 퇴소해야 합니다. 이 같은 보호 종류 아동들의 현실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보호 종류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실행위원회를 열어 호텔 아카데미하우스 운영 안건을 재논의합니다. 기장총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아카데미하우스 운영과 관련해 임대와 매각 결정을 반복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폭정을 종식하고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교회 봉사단이 어제 고통받는 미얀마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에 모인 이들은 하루빨리 미얀마에 봄이 찾아올 수 있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현지는 여전히 혼란 그 자체입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당한 사람만 800명이 넘었고 2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UN 세계식량계획은 앞으로 6개월 안에 340만 명의 미얀마 시민이 식량 부족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군부의 폭정이 이어지면서 미얀마 경제가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교계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미얀마 목사들을 초청해 위로했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도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한국교회 봉사단이 미얀마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 이유도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군부의 폭정 종식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 증언에 나선 한국과 미얀마 연대 조모아 대표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부복종 운동 영어로 하면 CDM에 참여할 시민들이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2월 8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희생한 시민들이 800명 이상 희생하시고요. 그리고 이 수십 배의 부상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KWMA와 한국교회 봉사단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꾸준한 기도와 관심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만져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KWMA와 한국교회 봉사단은 국내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미얀마 유학생들과 미얀마 한인 선교사의 위기 관리팀 등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미얀마 선교사로 활동하다 혈액암에 걸려 한국에서 골수 이식을 받은 김동환 선교사에게도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교회 봉사단은 미얀마 상황을 주시하며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사회선교단체들이 함께하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이 내일 저녁 7시 제7차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성서한국 주관으로 열리는 내일 기도회는 서울 옥소동 미얀마 무관부 근처에서 헌화와 추모, 성명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독교 행동은 기도회를 비롯해 토론회와 간담회, 미얀마를 돕기 위한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매주 현지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회는 경동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등 기독교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해 기도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협약에 참여한 전 세계 195개 나라가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실천하는 원년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한국교회도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이 발효되면서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은 2005년 배출량 기준 50%가량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고 유럽연합은 1990년 기준 55%, 영국은 68%, 5년 뒤인 2035년엔 78%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13년 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큰 틀 외에는 구체적인 절감 계획을 아직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탄소 중립 선언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지난달 말부터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은 의식주 기본 생활을 비롯해 교통과 에너지, 문화, 경제 등 삶의 7개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식생활을 위해서 육류보다는 채식을, 가급적 운송거리가 짧은 로컬 푸드 소비를 제한하는 겁니다. 캠페인은 이 같은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 쉽게 버리고 쉽게 새로 구입하는 생활 문화에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초록 걸음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9개 회원 교단들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전국 교회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환경의 날인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제38회 환경주의를 맞아서 오는 25일 탄소중립 선언과 실천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목회자와 활동가, 환경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룰 것인지 논의하며 이어서 환경주일 연합예배가 드려집니다. 올해 38회를 맞는 환경주일은 1984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정했고 UN 환경계획이 정한 환경의 날을 전후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해마다 6월 첫 주와 둘째 주를 환경주일로 각각 지키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면 시설 아동들은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이들을 이른바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CBS 뉴스는 세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보호종료 아동들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들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보호종료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봅니다. 오유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으로 분류돼 어쩔 수 없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하지만 홀로 서기를 시작하기엔 아직은 어린 청년들. 자립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로 내몰리는 이들, 보호종료 아동들은 연간 2,500여 명에 달합니다. 집을 구하고 일을 찾고 일상을 꾸려나가는 모든 과정을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해나가야 합니다. 굉장히 막막했고 뭘 해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어디에 가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혼자 살면서 진짜 사소한 부분이지만 전기세, 가스세 내는 방법, 휴대폰 개통하는 방법, 휴대폰 비용을 내는 방법 하나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현재 이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지원은 일반적으로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3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월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생활비는 딱 한 달에 나오는 그 23만 원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이래서 여름 방학이나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생활비를 이제 충족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제관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지원금도 쉽게 써버릴 수 있습니다. 돈 관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돈은 막 쓰게 되고 퇴소하면은 정착금을 주는데 그 정착금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없고 좀 되게 막막했었죠. 더 큰 문제는
보호 종료 아동이 겪는 불안과 심리적 압박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보호 종료 아동들은 사회의 편견과 왜곡된 시선 때문에 보호 종료 아동이란 사실을 숨긴 채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조언을 구하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의 존재와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절실합니다. 길을 잡아주면서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좀 없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사회에서 그런 인식들로 인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가스라이팅이 되더라고요. 현재 보호 종료 이후 5년까지 자립지원 전담 요원이 배치되지만 이마저도 전국 300여 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한 명의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케어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한 명이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을 사실 한다는 것도 어렵고 사후 관리가 법적으로 이제 해야 한다라고는 정해져 있지만 뭐 기껏해야 뭐 1년에 한두 번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걸로는 사실 자립 지원이 잘 안 되죠. 한국 고아사랑협회 이성남 대표는 보호 종료 아동이란 말 대신 퇴소 청년이란 단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들을 위한 자립 통합 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다 잘못은 누가 했는가요?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보육원에서 성장한 아동들을 봤을 때에 정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가족이 되어줘야 되겠고요. 보호 종료 청년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 목소리를 함께 내주셨으면 하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보호 종료 아동들을 향한 더 큰 관심과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서울 수유리에 있는 호텔 아카데미하우스 운영 안건을 다시 논의합니다. 기장총회는 내일 충북 청주 성광교회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아카데미하우스 운영에 대한 유지재단 이사회의 보고를 받습니다. 유지재단 이사회는 임대로 가닥을 잡았지만 실행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장총회는 최근 몇 년 동안 호텔 아카데미하우스 매각과 임대 문제를 놓고 논의해왔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오늘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해돋는 마을에서 쪽방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과 지팡이 등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총은 매해 새로운 대표회장의 임기가 시작하면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세기총은 코로나19로 인해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도시락과 지팡이, 손전 등을 전달했습니다.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산하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12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장신대는 오는 11일 개교 1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린 뒤 학교의 역사를 담은 기념 전시회, 장로회 신학대학교 120년의 여명, 그때 그 사람들 전을 개관합니다. 전시회와 연계해 학교 설립 배경과 당시 신학교육 등을 살펴보는 특별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다음 달 28일과 7월 5일에는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목회자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제106회 부총회장으로 추천받은 6명의 예비 후보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공명선거를 다짐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오는 7월 22일 정식 후보로 등록한 뒤 오는 8월부터 소견 발표회 등 부총회장 선거 일정에 돌입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설립된 전화 상담기관 한국생명의 전화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서 제9대 이사장으로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사장 취임식은 오는 11일 한신교회에서 열립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실이 최근 제111회 연세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자 총동문회가 주관한 이번 조찬 기도회에서 모건대 조은하 신학대학 원장은 연세대학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교회 연합과 사회 봉사 정신을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윤실 청년재무상담소가 만 40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무상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윤실은 올바른 돈 관리 습관을 기르고 재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년들의 재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따뜻해서 일교차가 20도 내외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